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싱커캐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싱커캐드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말 그대로 이제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이 해당 그 작업 화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작하는지 이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잠시 하고 갈까요? 지난 시간에는 싱커캐드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이죠. 온라인 무료 3D 모델링 앱이다라는 것과, 정말 초등학생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쉬운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디테일한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소품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싱커캐드는 3D 프린터와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싱커캐드를 통해서 만든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싱커캐드는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 제품이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아이디로 해서 여러분이 로그인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이제 이 강으로 와서 두 번째 시간으로 와서요. 이번 시간에는 편집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 눈금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편집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모델 가져오기와 모델 저장하기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싱커캐드라는 것이 구글 아이디와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여러분들이 이 싱커캐드의 홈페이지를 접근하기보다는 크롬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로그인을 해 놓으셨으면 아니면 지메일을 사용하신다든지 여하튼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하셨다면은 그것이 계속 저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싱커캐드 화면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크롬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크롬을 이제 제가 실행을 해보면 자, 즐겨찾기에다가 이제 팅커캐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되면서 싱커캐드의 기본 화면이 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됐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커캐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PNY909가 제 아이디거든요. 로그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하시면 새로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겠고요. 디자인을 눌러주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했던 내용들을 이 클라우드상, 웹상에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트 모양의 컵이 있는데 여기 이 항목 편집을 누르시면은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이 컵을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알림이라든지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프로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를 누르게 되시면 다양한 어떤 싱커캐드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자동차를 한번 클릭해 보면 싱커캐드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또 디자인을 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디자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로 보기 보시면은 자 3D로 보기 눌렀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뷰 큐브 좌측에 뷰 큐브가 뜨게 되고요. 줌인 줌아웃 버튼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잠시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자, 지금 이제 로딩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만든 날짜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2017년 3월 3일에 만들었는데 편집은 또
2020년 2월 15일에 또 이제 편집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객체를 복사해 편집을 하시면 더 편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잠시 조금 인터넷 속도가 늦은데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얘가 나올 수 있도록. 1950 포드네요. 그죠? 물론 이제 단순한 디자인이지만은, 제가 좀 늦어서 옆에 있는 걸 좀 클릭할게요.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싱커캐드가 또 여러 개의 주어진 객체들을 잘 조합하면은요, 이런 어떤 형상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약간 이제 3D 모델링의 디테일은 좀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곡선도 좀 각이져 보이고 이렇죠. 그죠?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얘를 STL 파일이나 OBJ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겠고요. SL 파일이나 OBJ로 이제 다운로드 하셨으면 얘를 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싱크캐드 작업 화면에 또 가져오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D 보기를 눌렀는데 좀 이제 로딩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X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에 보시면 뭐 이제 싱크캐드, 오토데스크 싱크캐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눌러주시면 또 이런 화면에 들어가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로그인 되어 있다는 이 동그란 표시에서 새로 만들기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자주 누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업했던 그 작업 모델을 여러분이 다시 재편집할 수가 있겠고요. 새 디자인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어떤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뜨게 되죠. 그죠? 이제부터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좌측 상단에 팅커캐드 대시보드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팅커캐드 처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이제 고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작품과 그 다음에 새 디자인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새 디자인 작성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 가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뭐 새 디자인 작성이라든지 기존에 작업된 어떤 모델을 여러분이 재편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최근 디자인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뉴 디자인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 작은 이미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된 디자인들을 보여주면서 편집을 눌러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뭐, 라이센스를 바꾼다든지, 그죠? 라이센스를 바꾼다든지, 등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성, 개인만 볼 건지 아니면 공용으로 여러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같이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지, 이런 가시성도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쪽은 이제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는 곳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EX1이라고 이름 바꿔주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이 디자인은 이제 EX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 3D 디자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상자를 클릭해서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상자가 딸려 나와요. 자, 딸려 나오면 이제 없던 그 옵션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옵션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지게 돼요. 이거는 이제 차츰 여러분들과 예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고요. 오늘은 이제 포커스가 화면 구성에 대한 부분이 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현재는 이제 3D 디자인의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얘를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타입으로 또 변경할 수 있는데 블럭과 벽돌로 변경할 수 있어요. 블럭을 눌러주시면요, 잠시 후에 이제 화면이 좀 바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게 원래 박스이기 때문에 블록을 해도 크게 뭐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싱크캐드에 다양한 어떤 쉐이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기본 쉐이프, 문자 및 숫자 쉐이프, 문자, 커넥트 등등 쉐이프라는 게 형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형태의 조합을 이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싱크캐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쉐이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크리블이라는 게 있죠. 우측 하단에 이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화면에 클릭해 주시면 이게 평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미리 보기 보이시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뜨게 돼요. 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블록을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요. 블록의 디테일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타입으로 해서 블록의 디테일들이 좀 디테일한 블록으로 이렇게 조합된 형상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색상들이 나와 있어요. 앞서서 박스의 색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유선형으로 만든 여기 있는 형상의 색상이 나오는데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클릭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세요. 그죠? 지면을 누르게 되시면 지면이 사라지고요. 다시 누르게 되시면 지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벽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가지고 노는 그 블럭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뭐 레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얘를 디테일을 좀 올려주시면 좀 곡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좀 디테일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조금 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지면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3D 디자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움직이실 때는요, 휠 마우스의 휠을 꽉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화면 이동이 되고요. 휠을 돌렸다 당겼다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여러분 마우스의 휠을 돌렸다 당겼다 하시면은 화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관찰 기능이 되더라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쪽에 좌측에 보시면 이게 뷰 큐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를 클릭하시면 위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여기는 삼각형 눌러주시면 정면도, 측면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 움직여 주시면 다시 관찰 모드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홈 버튼 누르게 되시면 다시 원래의 처음 세팅된 그 뷰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뷰에 맞춤 단축키 옆에 나와 있죠. F라고 눌러주시면은 얘네들을 화면에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서 확대를 해줘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줌인 줌아웃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얘는 이제 패럴 뷰라고 해서 평면 뷰예요. 지금은 약간 원근감이 있죠. 그죠? 원근감이 있어 보이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원근감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평행해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근감을 좀 주면서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그 공학적으로 이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평행뷰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근감이 있는 뷰로 두도록 하고요. 위에 보시면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사, 뭐 붙여넣기, 그 다음에 뭐 두플리케이트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객체에다가 제자리 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삭제, 그 다음에 undo, 그 다음에 redo인데 이제 명령 취소 복구라는 뜻은 뭐냐면 한 단계씩 우리가 작업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단계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이제 땡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져오기가 있는데요. 가져오기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SL이나 OBJ나 등등 그다음 SVG라는 것은 이제 그 3D 프린터가 아니라 금속 쪽에 이제 절삭하기 위한 그런 어떤 3D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일 선택을 해볼게요. 파일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에 뭐 다른 게 있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아니고요. 제가 STL로 한 게 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띵커라고 OBJ가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OBJ가 있는데 제가 이 파일은
그 파일은 제가 이제 그 예제 파일에 참고 예제 파일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길이와 폭과 높이 이렇게 있는데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적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게 해주시면은 잠시 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를 가져올 수 있고요. 얘를 클릭해서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내보내기도 동일하게 OBJ나 STL, GLTF, GLB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레이저 절단용, 절상용 3D 모델로 SVG 포맷으로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OBJ나 STL이라는 것은 우리가 슬라이싱을 하기 위한 어떤 3D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3차원 객체가 3D 프린팅이 되려면 XY 좌표점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슬라이싱이라는 잘라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D 형상을 한 층 한 층 잘라내면서 이 한 층 한 층의 XY, Z의 좌표를 코드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들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면 슬라이싱 파일로 이렇게 또 별도로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 슬라이싱 파일을 기초해가지고 3D 프린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OBJ나 STL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면은 슬라이싱 파일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데 이 슬라이싱 파일에는 3D 프린트를 하기 위한 XY, Z의 좌표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3D 인쇄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이커봇이라든지 신도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3D 프린터 회사의 어떤 슬라이싱 그 XYZ 좌표값을 만들어내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이제 클라우드 프로그램으로 클라우드 상에 있는 클라우드 상의 어떤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다음으로 계속 신도 눌러보시면 잠시 후에 이제 뭐 신도에 대한 로그인이 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원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신도 3D 프린터를 쓰시면 이렇게 신도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면 잠시 후에 아까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싱커캐드에 보셨던 싱커캐드에 본 모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은 이제 신도 3D 프린터의 어떤 빌드 플레이트라고 보셔도 돼요. 빌드 플레이트라는 것은 3D 프린터의 어떤 3D 프린터에서 모델이 놓여지는 곳을 우리가 빌드 플레이트 또는 베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뭐 추가하거나 출력을 설정하거나 뭐 서포트 카트리지는 어떤 걸 쓰거나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출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내보내기 했을 때는 OBJ나 STL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 해당 3D 프린터의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이게 로컬로 다운로드라는 것은 이 디자인 그림을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싱커캐드 자체가 그렇게 디테일한 디자인이 안 되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다면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디테일한 디자인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없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적혀있죠. 오토데스크로 더 나은 디자인을 제작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퓨전 360이라는 프로그램과 연동시켜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나은 디자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싱키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3D 프린터를 하기 위한 3D 객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만든 디자인들을 보낼 수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위에 한번 볼까요? 얘를 제가 설명 안 했나요?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협업을. 그게 뭐냐면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 링크 생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시면은요, 링크 복사가 떠요. 링크 복사를 하나 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떠났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컨트롤 V를 해가지고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주소란에다가.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워가지고, 여기 주소란에다가 방금 링크 복사된 주소를 넣으니까,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이 지금 우리가 작업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크롬을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 화면이에요. 얘를 눌러볼게요. 취소. 근데 보시면 얘는 이쪽 뷰를 보고 있고 근데 얘는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링크 복사한 것을 여러분 친구분한테 주게 되면은 여러분 친구분이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화면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친구도 구글 아이디가 있든지 아니면은 오토데스크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링크 주소를 받았다 치더라도 그 링크 주소를 그 친구가 여러분들 상대방이 그 링크 주소로 들어와도 로그인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상대방도 반드시 구글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오토데스크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서로 이제 이런 만들어진 객체를 서로 공유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은 친구가 보고 있는 화면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베이징, 여기는 영어네요. 그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구슬이죠. 구슬을 한번 이렇게 하나 더 삽입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작업 화면에 보시면 구슬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구슬을 움직여서 여기다 한번 이런 식으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친구의 화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자인을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획기적이고 요즘의 추세에 맞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제 화면에서는 한글 버전인데 또 상대방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영문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앞서서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있는 쉐이프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걸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작업평면. 작업평면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파란색 그리드가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고 우리 한글로는 모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작업평면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 위로 객체들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각형 위에다가 어떤 형상을 배치하고 싶다라면 작업평면을 눌러서 이 형상 위에다 갖다 대시면 하얀색 면이 측면에 갖다 대시면 측면으로 바뀌고 윗면에 갖다 대시면 윗면으로 바뀌어요. 클릭하면 위에가 뜨게 돼요. 이 작업화면이 이렇게 공중에 뜨게 돼요. 이 면에 맞춰서.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는 원통을 클릭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다시 작업화면을 클릭해서 밑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밑으로 깔아앉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그리드 스냅이라는 게, 그리드 편집이라는 게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은요, 단위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밀리미터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전 설정의 기본값, 이게 지금 폭과 길이가 200이 200짜리라는, 200mm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얘를 눌러주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댁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회사에 있는 그 3D 프린터의 기종이 있다라면 지금 같은 메이크업 리플리케이트 플러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크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드 플레이트, 즉 모델이 만들어지는 그 바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즈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해당 3D 프린터 기계마다. 미니니까 더 작죠, 그죠? 저는 다시 기본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 밑에 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리드 스냅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그리드 스냅이 뭐 0.1mm, 0.25mm 이렇게 쭉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얘를 클릭해서 마우스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하시면 딱딱 이렇게 자석처럼 붙어서 다녀요. 이 그리드의 눈금에. 그죠? 이게 뭐냐면 1mm 간격으로 이게 붙어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를 예를 들어서 5mm로 가게 되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5mm 단위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서 움직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조금 이제 아이고 이런 것도 계속 떠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1mm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드 스냅과 그리드 편집을 여러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눈금자라는 게 있어요. 눈금자를 눌러주시면 얘를 이제 딱 배치를 시키잖아요.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눈금자가 뜨는데 왜 그러냐?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가 0, 위치가 0이라고 보면 돼요. 숫자 0.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시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객체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딱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mm가 떨어져 있으면 얘를 클릭해서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를 정확하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얘를 우리가 이제 CAD나 아니면 다른 3D 그래픽처럼 정확하게 뭐 어떤 값을 줘가지고 옮기는 것은 조금 이제 팅커캐드에서는 불편해요. 그래서 이 눈금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내부에는 편집 화면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눈금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 다양한 편집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모델 가져오기와 저장하기, 그리고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협업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를 통해서 싱커캐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